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져요. 노인분들은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아무래도 모기가 못 살 정도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학생하고 임신부를 갖다가 15년 동안 임상을 한 교수님이 논문을 낸 거예요. 일본 분이. 그걸 제가 읽은 거예요. 그 뒤부터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초고층은 정말 이건 우리 얼마 전에 한문도 교수님도 그렇고 소성기 박사님도 그렇고 뭐 고층 아파트에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살지 말하기보다도 1년 내내 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별장으로. 1년 내내 살면은 이제 여기서 고층이라는 건 저는 초고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50층 이상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초고층에는 안 살아봤지만 되게 많이 살아본 게 이제 20층 정도인데 그 초고층에 사는 분들한테 놀러는 많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일단 어지러워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초고층 아파트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도 엄청 기다려야 되고 뭐 굉장히 좋은 데도 있죠. 물론 빨리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빨리 올라가면 수명이 단축돼요. 우리 63빌딩 초고속 엘리베이터 봤죠? 귀가 멍멍하죠. 비행기 타는 것 같죠?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는 분들은 수명이 조금씩 단축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초고속을 자주 타면은 특히 노인분들은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노인분들은. 제가 전에 홍수가 났을 때 한강에 홍수가 났을 때 제 선배 한 분이 그 30층에 살고 계셨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엘리베이터고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마트에 장을 봐야 되는데 딸들도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 야, 너 좀 내려가서 좀 마트 장 좀 봐. 그러니까 아버지 운동 좀 하세요. 근데 30층이 얼마나 내려갔다 오면 힘들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컵라면만 먹고 있는 모습을 그때 그게 한 20일 가까이 됐었어요. 홍수 때문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무거운 거 쌀도 못 들고 와요. 그러네. 2층은 어떻게 들고 올라와요? 그 컵라면 정도 사오는 건데 그런 걸 봐서 그럼 예를 들어 초고층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젊은 분들은 뭐 50층 정도는 뭐 걸어갔다 내려올 수 있는데 노인분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수록 귀가 멍한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특히 50층 이상에 살면은 50층 이상 사는 분들이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은 멍멍해지고 또 그럼 뭐 연구 보고서도 좀 나와 있잖아요. 또 건강에 안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 나올 때 이제 뭐 어떤 압박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연구 보고서 나오고 또 일정 이상 올라가니까 동물도 살기 힘들다. 오, 고층에 올라가면 모기가 별로 없다. 모기 그 위에까지 못 날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올라와도 내려올 때는 죽죠. 그래서 모기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모기가 없으면 고층이 좋은 거 아니에요? 모기 안 물리니까? 모기가 못 살 정도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호흡기간이 짧으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적은 동물일수록 못 살아요. 근데 사람은 호흡기간이 다행히 기니까 그렇다고 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노인분들은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나이 들수록 초고층에 사는 것 자체는 엘리베이터 문제, 뭐 호흡 문제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왜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들 중에 뭐 70층 이상으로 지어달라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건 후세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나만 생각하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 지금 최소한 30년에서 50년은 나는 괜찮거든요. 나는. 근데 후손들이 이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0층짜리 지으면 일단 비싸잖아요. 분양가도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갈수록 공사비도 엄청 비싸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 세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세대. 재건축 비용도 많이 들죠? 엄청나게 재건축 들죠. 그럼요. 기하급수적으로 분양가도 엄청나게 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은 지배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다 몰살을 돼버리잖아요. 인간의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재건축이 뭐 슬럼하다 이런 근데 말도 한 있지만. 가지 우리 감정평가사시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감정평가를 할 때 고층으로 지면 막 더 왠지 가격을 더 매기고 이런 것도 더 매기죠,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일 경우에 가치가 실제로 엄청나게 높아요. 또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걸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점점 낡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70층짜리 아파트를 한꺼번에 짓잖아요. 거기에 내가 60평을 갖고 있다. 그럼 대지 지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2평 되겠죠 뭐. 2평이나 3평 정도 든단 말이에요. 대지 지분이. 근데 그 건물이라는 건 수명이 있어요. 튼튼하게 짓더라도 50년, 100년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손세, 손주 세대에 가서 100년 후에 그 아파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2평, 3평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야 돼요.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렇죠. 60평 살던 사람이 2~3평에 땅에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정평가를 하는 걸 보면 대다수들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꼭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감정평가 자체를
얘를 용적률을 많이 뭐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서 뭐 높이 올라가면 여기 값어치가 얼마 되고 이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망도 보거든요. 예. 조망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공기압 차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그 감가상각을 좀 하시면 어때요? 당연히 초고층 아파트가 50년, 60년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죠. 건물은 보통 수명이 50년짜리도 있고 60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100년 되면 건물값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뭐냐면 왜 가치 평가를 이제 할 때 감정 평가할 때 이게 아파트가 아니면 주거용이 아니면 무슨 건물이 이렇게 몇 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 된다. 이걸 감정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죠. 왜냐면 전망값을 또 넣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전망값을 플러스 하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모기가 못 살 정도로 기압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 또 감가를 좀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평가 자체가 높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도 그만큼 안 해줄 거고 그러면 그만큼 또 이상한 건물들을 지을 수도 없을 거고. 그거는 이제 가치에 반영할 수가 없는 게 예.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 뭐 질병도 생기고 또 모기도 못 살고 이런 게 이제 연구 보고서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걸 가치에 반영할 수는 없죠. 잠깐만, 그럼 뷰는 검증이 됐습니까? 뷰가 얼마라는 게 정확하게 가치가 평가되나요? 예를 들어서 반쪽만 보이면 1억이고 다 보이면 2억이고 이게 있습니까? 그거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뷰가 좋은데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이거는 그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뷰가 좋은데 살려고 하는 선호도. 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선호도. 그리고 높이 올라가려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언젠가 우리 모닝인사이트에서 시간 되시면 우리 손흥기 박사님하고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 하신 말씀, 우리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우리 한문도 박사님도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한 번이 아니라 저는 몇 년 전부터 그죠? 저는 그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아쉽게 초고층 아파트가 막 많이 짓는 것 같은데 보면 몇 년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전부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을 갖다 지휘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아, 기술자가 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진다고 하지만 이분이 여기를 맞춰야 저걸 지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가는구나.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발표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LCT 마치고 좀 있으니까 롯데 시그니처 타워 딱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생길 좀 기다려야겠죠? 예. 이런 얘기 좀 먼저 말씀드리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완벽하게 지금 공유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수요자는 지어진 거는 찾지만 이걸 지으려는 건설회사는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양면성을 좀 봐야 되고 사람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논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봤어요. 일본어도 요새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번역하면 나와요. 근데 일본에는 이미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나서 고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일본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내진 설계 최고봉인데. 그렇지. 그걸 못 짓겠습니까? 질 수 있어요. 있는데 안 져요. 주거용으로. 왜? 검사를 해보니까 말씀 주신 모기도 죽으시고 뭐 다 죽겠죠? 개들이나 강아지나 이 고양이는 가면 애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뭐 이러죠? 호흡기가 짧으니까. 고층에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살면 걔도 좀 시름시름 앓는 경우도 그런 거라는 거죠? 이미 논문에 있어요. 그건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니에요. 있어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학생하고 임신부를 갖다가 15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을 한 교수님이 논문을 낸 거예요. 일본 분이. 그걸 제가 읽은 거예요. 그 뒤부터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초고층은 정말 이건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 단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접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임신부들은 유산율이 일반 2층, 3층, 4층에 사는 분들보다 18%가 올라가고 18%는 큰 거예요. 엄청 크죠. 근데 5명 중에 한 분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네. 네,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이 높은 애들이 없어요. 그 데이터에 있어요. 집은 높은데 성적은 낮아. 그렇죠. 왜냐하면 잘 때 수면 램파라는 게 있잖아요. 얘들이 아까 말씀드린 압력이나 이런 걸 다 계산을 볼 때 안정적으로 잘 수 있는 층이 우리 나무들 보면 6, 7m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관 대장이나 예전에 역사적으로 피라미드가 이렇게 높은데 거기서 살지 왜 거기서 안 살았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법칙이 있겠죠? 다들 보면 밑에 땅에서 자는 것도 그러니까 짬 띄워가지고 딱 6, 7m, 2, 3층 높이에요. 로마 제국도 가보면 그래요. 파르테논 신전은 15m지만 거기 안 살아요. 좋은 집에서는 다 2층 딱 8m 고선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살 때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압력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사는 높이 가면 호흡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에 올라가는데 딸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고 있어요? 압력을 강제 인위적으로 우리 첨단 기술로 제어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만에 하나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거나 그 시스템 고장이 나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초고층은 우리가 젊을 때
젊을 때는 괜찮아요. 대형 사고 나면 70층에도 내려올 수 있어요. 뛰어서 내려오는데 어르신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초고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환상의 패러다임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데이트할 때는 초고층 가서 전망 이거 즐기는 건 좋은데 맨날 보면 애들이 태어날 때 상태가 안 좋다. 논문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박사님도 이것을 대해서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제가 그것도 읽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초고층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보시고 초고층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술의 위대함은 좋은데 주거용으로 오래 살기에는 박사님 말씀처럼 적절하지는 않다. 근데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제가 좀 시정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높은 지역에 살면 이게 좀 성적이 좀 많이 안 오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강원도 산골 출신이거든요. 거기 지대가 높아요. 서울보다. 근데 거기 제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놈 많아요. 거기는 알맞게 높잖아요. 알맞게 높지. 그렇죠. 그건 달라요. 초고층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부터의 초고층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땅에서. 그럼 고산지대에 사는 분들은 다 바보만 모여 있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잠깐만 우리 지금 머니 인사이드거든요 여기가. 우리 지금 우리 셋의 대화는 바보 인사이드처럼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 던진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산골에서 높은 산에서부터 50층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력. 지력. 예, 지력을 말하는 거지. 어쩐지 그러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저 수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후에는 어디서 살면 좋을까요? 살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초고층 살지 마라 이건 알겠어. 근데 그럼 어디 살면 좋을까? 이제 실버타운 같은 데도 그 외국처럼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주고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인구 소멸 지역에다 한다? 그런데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어르신들 그 살기 싫어해요 솔직히. 저렴하고 뭐 공짜로 살게 한다 그러면 뭐 갈 수 있겠지만 보통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버타운 보면 보증금이 뭐 1억대에서부터 10억 넘는까지 있잖아요. 보증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돈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게 실버타운이에요. 요양원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서 살고 싶으느냐? 본인 집에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지금 다 원하는 게 그거죠. 지금 살고 있는 데서. 그리고 지금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요새 신축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배식을 하는 데 있잖아요.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비슷하게 굉장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실버타운 못지않게 완벽한 실버타운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배식 문제도 그런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죠. 실버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던 데서 실버타운의 장점을 아파트에서 갖추고 있다면 그럼 신축인데? 요즘 신축들은 그런 대부분 신축이죠. 그렇죠. 예, 구축은 살기가 어려운 게 낡으면 낡을수록 나이 드신 분들은 살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축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말씀에 도움이 되지만 이제 그 구축에 사는데 재건축도 안 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갑자기 어디로 신축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원래 이제 실버타운 자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사는 데가 원래 실버타운이에요.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실버타운 자체는 지금 여기 뭐 클래식 500 같은 데는 뭐 보증금만 9억에서 뭐 11억까지 있잖아요. 방매에 따라서. 그리고 월 내는 게 뭐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있어요. 월 내는 게 관리비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700만 원, 800만 원 내고. 예. 그 돈이 없는 분들은 못 살잖아요.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파트가 뭐 어디에 지어지든 간에 지방에 지어줘도 돼요. 지방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하는 데는 대부분 실버에 버금가는 배식 기능도 있고 뭐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오면은 남녀노소가 어울려 사는 게 노인들은 가장 큰 꿈망이고 희망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나이 들어서 어디에 살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냥 생활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게 맞다 이거. 맞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은 우리 어떻게? 저는 이제 우리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스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이미 계획을 다 잡으셨을 거예요. 혼자 살아도 좋고 그리고 시내가 바로 밑에 있고 거기 다 계산해서 그 중턱에 딱 계시더라고. 보면. 중턱이? 저 위에 계시진 않아요. 아 맞다. 보면. 중턱에 있더라 다들. 네, 다들 중턱에 계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울경 대세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광역을 하고 대전, 세종시, 청주 해가지고 광역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다 잡혔어요. 국토종합계획에. 그 얘기 뭐냐면 그 센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소멸하는 읍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센터에다가 커뮤니티의 핵심인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냥 사시던 데 그냥 사시고 리모델링만 하시면 돼요, 안에. 뭐 이것저것 다른 식이 없고 다만 실버타운은 본인이 이제 실버타운에 계시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뭐 농사를 짓다가 다 떠나고 둘이 있으면 거기 근무보다 실버타운이 낫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가시거나 또 돈이 많은데 자제들하고 살긴 싫고 곁에 있고 싶어. 그러면 신인인데 가면 되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노후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지금은 서울시 광역
정권을 보면 이천 강조할 거 없이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119도 제때만 오면 팍팍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병원 위치만 그 구심점에다가 좀 더 증설해 주면 현재 사시는 데에서 지금 인터넷 잘 되잖아요. 뭐 OTT 영화도 뭐 영화관 옛날에 영화 보려면 70대 분들 가기 힘들었어요. 지금 안에서 그 화면만큼 하나 바꾸시면 되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노후 시대에 자꾸 주위에서 실버타운을 안 가면 마치 낙오된 것처럼 자꾸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정부는 이미 이걸 알고 있고 방역 계획을 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좀 보시면 현재 3기 신도시나 아직 안 나왔지만 1기, 2기 신도시 사시는 1기 얼마 좋아요 지금 교통이. 2기 신도시도 교통 좋잖아요. 좀 막혀서 그렇지 출퇴근에. 노인분들은 출퇴근 안 하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전체를 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가 지금 사는 곳에 산다. 그게 맞는 정답인 거예요. 질문 주셨지만 그냥 살던 대로 사시고 정보 정책 구경하시면서 인터넷, OTT, 개인 취미생활 잘 관리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방이라도 좋다 이거죠. 그렇죠. 병원 근처에 세우면은. 네, 맞아요. 세워주면 되잖아요. 예, 나라에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의 변화 단계라고 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 보면 18세 이상 성인 되면은 완전히 독립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기댈 이유도 없고 자식들도 부모에 기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세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없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에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예요. 그 미국처럼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완전히 떨어져 나간 독립되면은 부모도 기대 안 하고 자식도 기대 안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바뀌면은 그때는 실버타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미국처럼. 근데 지금처럼 자식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자식하고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아직도 그런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져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전에 그 한번 어떤 작가가 그 미국에서 자식들이 영국에 살고 미국에 사는데 부고장을 냈대요. 부고장을 냈더니 영국에 살던 사람, 프랑스에 살던 사람 자식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안 돌아가셨는데. 가짜로.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살던 자식들을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죽었다고 부고장을 날리니까 이제 죽으면 자식들은 올 거 아니에요. 멀더라도. 안 오는 자식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고장을 날려서 살아 계시네요. 왜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니네들 얼굴 본 지가 20년 됐다. 얼굴 한번 보고 죽기 전에 보고 싶어서 내가 한번 불렀다. 죽고 나서는 못 보지 않느냐. 20년 동안 못 본 거예요. 전 세계 나눠 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자식들이 우리나라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있기도 한데 서동기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덧붙이면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어떤 게 있냐면 다들 미국 아메리칸 드림으로 인해서 미국에 가면 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무작정 이민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갔는데 가면 제가 거기 시민권자나 뭐 이게 영주권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사 간 지가 한 5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가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못 오니까 대신 가서 저 꽃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인연이 있던 분이 저한테 15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없다가 그 연락 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못 들어가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미국에 못 나가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냐면 결국 가족들이 이렇게 멀리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먼 지역.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지역에 막 이사 가고 내가 무슨 더 환경 좋은 데로 막 이사 가서 막 욕심 부리고 살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 가족끼리 못 보고 사는 게 제일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딱 정리를 하면 공통점을 찾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나 실버하우스는 도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이든 어디든 도심에 있어야 병원 가까운 곳에. 인프라 시설. 나이대도 여러 우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도심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도심에 실버타운이나 실버하우스를 못 짓는 이유가 결국 땅값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패로 이익 보던 세대가 연세가 드신 후에 부메랑을 맞고 있다. 맞습니다. 전 그렇게 맞아요.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한 말이에요. 네, 오늘 머니인사이드 마무리가 제가 뭐 깔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머니인사이드 집값이 알고 싶다 오늘 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오늘 댓글 여러분 꼭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